자, 비상 한초로 문화자습서 우리가 태평천하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태평천하라는 제목 자체가 반어예요. 왜 반어가 되냐면 일제강점기를 윤직원이라는 영감이 태평천하라고 인식을 한다는 것을 제목을 통해서 반어를 사용해서 윤직원 영감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채만식이라는 이 작가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풍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193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인데, 자, 바로 풍자라는 것이 바로 채만식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전통을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태평천하는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살기 좋은 시절이라고 믿는 윤직원 영감과 당대 사회의 이면에 놓인 현실적 모순을 비판한 바로 풍자 소설이다라는 거 이해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풍자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풍자라는 거는 자자가 찌를 자자예요. 이 자자가 찌르다. 찌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공격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찌르다라는 것은 공격성, 우리가 그러니까 자객할 때 이 자자를 쓰는데 몰래 한테 쿡 찌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풍자는 찌르는 거야.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풍자는 간단하게 바꿀게요. 비판. 이해됐습니까?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여서 풍자 소설이다라는 것은 비판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수단이 있어요. 비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이제 비아냥거리, 조롱, 조소 이런 것들입니다. 비웃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풍자와 해악의 공통점은 웃음 유발인데 풍자는 정말 웃긴 것이 아니고 비웃는 거예요. 이해됐죠? 해악은 정말 웃긴 거고.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윤씨 일가의 가족사를 통해서 자, 가족사를 통해 라면서 가족사 소설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족사 소설. 자, 그래서 가족사를 통해 한 말과 한 말은 구한말이라고 이야기죠.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한국사의 변천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어디를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게 시대적 배경이 되겠지, 그렇죠? 자, 특히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인물이 출세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당시 민족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사회 부조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전체 줄거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를 한번 보면은 서울의 대지주인 윤직원 영감은 부자네요. 그렇죠? 인력거의 삭도 깎으려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거의 삭도 깎으려 하고 그다음에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는 바로 구두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놀부형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인색한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놀부형 인간도 우리가 이제 그 흥부전, 그렇죠? 흥보가에서 놀부라는 그 인물이 있는데 그 놀부라는 인물 우리가 전통적으로 있는 인물을 끄집어갖고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또 역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아픈 기억이 있는데 구한말 화적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일본인들이 불안당을 막아주고 자, 일본인들이 보세요. 불안당을 막아주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또라이 새끼죠, 그쵸? 완전히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의 대상,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 인물이 돼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경찰서 무도장을 치는데 아낌없이 기부한다. 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자, 지금 보면은 이게 목적이에요. 윤직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재산을 지키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래서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합니다. 자, 양반과 족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가 이제 우리가 물론 뭐 일제에 의해서지만 이제 점점 현대화로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게 봉건적 사고, 봉건적 가치관 또는 전근대적 가치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졌다라는 거죠. 손자 종수와 종학을 군수와 경찰선으로 만들어 가문을 빛내고자 한다. 그러나 아들 창식은 노름을 하며 창식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노름을 하고요. 가상을 탕진하고요. 손자 종수라는 인물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창식이라는 인물과 종수라는 인물도 역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인물이다. 며느리나 손자 며느리로 구분구분하지 않고 딸마저 소방받고 같이 와서 같이 살고 있다. 윤지건 영감은 오로지 일본에 유학가 있는 손자 종학에게 종학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종학이라는 인물은 소설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설에 등장하지 않고 그 이름만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종학이라는 인물이 바로 사회주의 운동을 하게 돼요. 자, 사회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해를 할 필요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마르크스주의인데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계층이 있고 부르주아 계급, 즉 자본가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건 마르크스주의에서 출발을 한 건데 바로 프롤레타리아여 부르주아에 저항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지배계층, 노동자, 농민들이 너희들 착취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에게 저항해서 니들 거를 다 얻어갖고 알아, 뺏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이념이 돼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조선이 되고 부르주아 계급이 일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 일제에 저항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기본 이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제에 저항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설 속에 등장을 시키면 바로 구속입니다. 일제에 잡혀가겠지, 그치? 고문당하고 너 우리 깐 거야? 그러니까 등장시키잖아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유일하게 긍정적 인물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종학의 기대를 얻는데 종학이 사상관계로 이렇게 했죠. 사상관계라고 이럴 때 이 사상이 바로 뭘 의미한다? 사회주의를 의미한다. 그래서 검거되었다는 정보를 받고 충격에 빠진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전체 줄거리를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걸로 한번 가서요. 자, 망진자는 호얀이라는 제목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칠판이 깨끗하게 안 닦여줘요.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데. 자, 망진자는 호얀이라 이 제목 자체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망진자라고 할 때 망자가 망하다, 진자가 진나라, 자자가 사람.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는 호얀이라 해서 호자가 오랑캐 호자, 야자가 어조사, 라는 의미로 뭐뭐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진나라를 망한 자는 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진시황 있죠? 진시황에 해당하는 인물이 대응하는 인물이 윤직원이에요. 윤직원 영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호해라는 아들이 진나라를 멸망하게 하는데 이 호해에 해당하는 게 바로 종학이라는 인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종학이 바로 윤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 자체에 이걸 암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아까 유일하게 긍정적 인물로 하지 않았습니까? 집안을 망하게 하는데요? 네. 종학이라는 인물은 긍정적 인물이 맞아요. 그리고 집안을 망하게 할 것임도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윤직원 영감이 종학에 대해서 기대를 겁니다. 근데 종학이 사회운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검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집안은 일제에서 검열을 받게 될 거고 조사를 받게 될 거고 망하게 될 거예요. 호해라는 인물은 굉장히 타락했던 인물인데, 호해라는 인물에 종학이 대응된다고 해서 종학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야. 여기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망하게 한다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본문을 한번 갈게요.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자, 윤두꺼비라는 거. 제가 붙인 말대가리 윤용규가 아버지를 말대가리라고 이야기했죠. 서술자가 윤두꺼비야 말대가리. 즉, 작중 인물들을 뭐라고? 천박한 별명들을 통해서 풍자를 합니다. 즉, 동물에 빗대는 거야. 동물의 비유를 해서 뭐 하는 거예요? 희, 화, 화를 합니다. 희, 화, 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쁠 희자를 써요. 그래서 희, 화, 화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여기다 막 적어요. 여러분들 깔끔하게 좀 적어주세요. 오케이? 자, 윤영기가 화적선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앞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 화강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윤직원 영감의 인식이 보여줍니다. 아주 이기적인 태도, 그렇죠? 나 빼고 다 망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주죠. 하고 부르진 적이 있겠다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예요. 뭐뭐 있겠다요 라고 이야기한 거. 즉 판소리적 문체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판소리 사설 문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판소리 사설 문체가 뭐냐면 판소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죠. 뭐 수군가 흥보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소리에서 창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청자들이 앉아 있잖아요. 이 청자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듯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판소리 사설 문체예요. 이해돼요? 그거를 최만식이라는 인물이 사용을 한 겁니다. 왜? 판소리는 해학과 풍자를 기본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인물을 막 조롱하기도 하고요. 이해되죠?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야. 왜? 윤직원이라는 인물이 풍자의 대상이니까, 그렇죠? 판소리 사설 문체를 가져오게 되면 높여주는 척 하면서 깔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있겠다요 라면서 높여주는 척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바로 조롱하는 어투야. 그래서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태도가 들어갑니다. 부른 적이 있겠다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반세기 전 그리고 당시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를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왜? 정말 웅장한 투쟁이었어? 윤직원 영감이? 아니죠. 반어. 반어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풍자하고 있습니다. 즉 조롱. 야, 이게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해서 윤직원이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했겠다요. 역시 판소리 사설 문체. 그렇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거 보입니까? 어우, 승리를 했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런데 라고 이야기해요. 와, 이 부분도 더 중요하죠. 왜요? 새로운 사건을 암시합니다. 그렇죠?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밑에 있는 나달라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우고 한번 갈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안 지워져요. 판서를 한번 지우면 팔이 아파요. 그봐 필기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성적이 잘 나와야죠. 자, 나달라 식구들은 자,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고시만 빼놓고 서울아씨, 태식이 그 다음에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으로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의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에 앞으로 갈라졌습니다. 방금 점심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경손애비 부디 정신체리라. 윤직원 영감이 종수들로 공범이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안 씻고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애비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안 씻고가 있는 데라 라고 해서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24페이지 내용이 있어요.